총회 이대위가 제109회 총회 수임권을 처리하여 총회에 보고했다. 제110회 총회에서 최종 확정된다. 문제는 이대위의 결정을 총회에 보고하자 총회 감사부가 감사한 모양이다. 총회 감사부는 행정감사와 재정감사로 제안한다. 감사를 받았는데 또다시 감사를 받으라고 이대위원장에게 출석을 요구했다고 한다. 이번에는 부천노회와 신학부장에게도 출석을 요구한 모양이다. 쟁점은 김현두 목사에 대한 이단 관련 처리에 대해 왜 당사자를 불러 의견을 듣지 않았는가, 왜 김현두 목사 소속인 부천노회를 부르지 않았는가, 왜 신학부가 김현두 목사 건을 이대위로 보냈는가, 왜 이대위가 김현두 목사 문제를 결정한 후 신학부로 넘기지 않았는가. 감사부가 이런 취지의 질문으로 감사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첫째, 교리 재판과 이단 결의는 그 절차가 다르다. 교리 재판은 교리 위반 혐의를 받는 본 교단 소속 구성원에 대해 고소, 고발을 통해 쌍방 주장을 듣고 진실을 가리는 작업이다. 그리고 판결 선고로 공포하여 교회의 순결성을 보호하고 교인들을 보호한다. 이단 결의는 본 교단 소속 아닌 자들의 이단 교리 등으로부터 본 총회와 교회, 그리고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한 총회적인 결의이다. 이는 반드시 총회 헌의로 총회가 신학부 혹은 이대위로 넘겨 차기 총회에 보고하여 결의하여 총회 내 더 이상 피해가 확산하지 않도록 한다. 이단 또는 이단성 판정은 그 대상자가 본 총회 소속이 아니므로 소환 또는 출석을 요구할 의무는 없다. 단지 그들이 이미 강의나 집회, 서적을 통해 드러나 잘못된 교리와 신학이 이단 또는 이단성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판단할 뿐이다. 그들을 출석시켜 의견을 묻고 누구 주장이 정통교리인지를 확인하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그동안 총회는 꾸준하게 이단으로 처결하면서 당사자를 부르지 않았기에 무효라는 주장을 들어왔다. 이미 그들이 내놓은 교리가 이단이냐를 판단하여 본 총회와 교회를 그들로부터 보호한다. 그들을 불러 의견을 들어 그 진실성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는 아니다. 둘째, 김현두 목사 관련 건을 신학부가 이대위로 넘긴 것이 아니다. 총회 규칙은 헌의한 안건은 각 부서로 배정한다. 여기 각 부서라고 못을 받고 있다. 총회 규칙 제9조 3, 총회 서기가 접수한 모든 서류를 검토하여 해당 각 부에 전달할 것과, 그렇다면 이단 문제 헌의는 상소위원회인 이대위로 보낸 것이 아니라 신학부로 먼저 보낸다. 신학부는 사안별로 이대위에서 처리해야 할 성격과 그 범위를 판단하여 이대위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판단하면 신학부가 직접 이대위로 넘기지 못한다. 총회 임원회에 청원하면 총회장이 이대위로 넘겨준다. 이 개념은 신학부가 넘겨준 것이 아니라 총회장이 넘겨준 것이다. 법리 오해가 가져온 파장은 크다. 셋째, 김현두 목사는 부천노회 소속인데 왜 부천노회 의견을 묻지 않았느냐라고 한다. 이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결과이다. 이대위가 총회장으로부터 넘겨받은 김현두 목사 건은 분명히 교단을 탈퇴하고 신생 교단을 만들어 여기에 가담하는 본 교단 소속 교회가 있어 피해가 있다며 그 대책을 요구한 헌의였다. 이대위가 수임한 김현두 목사 건은 부천노회 소속이 아닌 총회를 탈퇴한 자로 하여 넘겨준 헌의 문건이었다. 이를 부정하는 것은 곧 총회 헌의의 내용을 부정하는 것과 같다. 위와 달리 자의적 해석은 이대위의 고유 직무를 깎아내리는 것이다. 이대위에 대한 총회 감사는 재정과 행정이다. 총회 이대위는 그 누구로부터 침해와 간섭받지 않고 이단 심의와 처결을 할 수 있는 독립성을 지닌 총회 상설위원회다. 이대위가 총회 규칙과 이대위 규칙을 위반하여 중대한 하자가 있는 행정권이나 재정을 잘못 사용하였다는 등의 문제를 얼마든지 감사해야 한다. 이런 경우 이대위는 감사를 철저히 받아야 한다. 그러나 총회 감사부가 이단 판정 내용과 그 범위까지 감사하는 것은 아니다. 총회 감사부는 배달부가 편지 내용까지 검토하여 배달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 줄 것으로 보인다. 총회 이대위가 지난 7월 7일에 총회에 보고할 처결 내용을 확정했다. 김현두 목사는 이대위 안에 자신을 옹호하는 자들로부터 무슨 이야기를 들었는지를 모르지만 기독신문을 통하여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마태복음과 계시록을 폐기하겠다고 기독신문에 5단 광고를 냈다. 이 광고는 이대위 결정을 그대로 인정한다는 자백과 같다. 권징조례 제48조, 자백은 즉결처단 대상. 이대위가 처결을 잘했다는 반증이다. 그런데 감사부를 얼마 가지 않아 왜 김현두 목사를 부르지 않았는가, 왜 부천노회를 부르지 않았다는 등의 이야기가 흘러나왔다. 총회가 총회를 탈퇴한 김현두 목사의 이단 관련 문제를 조사, 연구하여 총회 보고하는 지시를 받고 이대위가 이를 시행했다. 그런데 여기서 왜 부천노회가 등장하는가? 부천노회와 개인 김현두 목사의 이단 관련 문제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개인의 이단 문제는 그 개인의 문제이다. 필자는 제109회기 이대위 위원으로 활동했다. 김현두 목사와 관련한 총회 헌의에서부터 이대위 결의 과정, 기독신문 광고 게재와 회계를 통한 자백, 마태복음, 계시록 책을 폐기하겠다고 말한 이후 이대위가 자신의 의견을 듣지 않았다. 나는 부천노회 정회원이다라는 이해 못할 이야기를 하면서 돌변했다. 총회 감사부까지 이대위를 압박하고 있다. 이제 모든 과정을 총회 전에 실명을 공개하며 전 과정을 논문으로 발표하고자 한다. 필자는 그동안 총대로서 언론 사역, 리폼드 뉴스, 김포기독저널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 이제 제대로 언론 사역을 위해 제110회 노예 파송 총대를 사퇴했다. 교단의 신학이 정치의 신여 역할을 하면 안 된다고 본다. 김현두 목사의 주장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사탄의 일이라는 취지 주장의 논의는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다. 이제 제110회 총회를 전후로 하여 총회 신학과 교리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신학부와 이대위에서 중요한 결정들을 했다.
제110회 총회가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가? 누가 무슨 발언으로 거짓 교리를 옹호할 것인지를 지켜보자. 김현두 목사 개인이 이단이 되느냐가 아니라 그가 그동안 내놓은 잘못된 교리와 신학은 분명히 판단해야 한다. 김현두 목사만 살리고 잘못된 교리는 그대로 둔다면 피해를 본 교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제110회 총회는 분명히 판단해 줄 것이다. 모두가 제110회 총회를 기다려야 한다. 교리와 신학 문제는 언론 플레이로도 안 된다. 제110회 총회를 기다리자.